쿵, 쿵, 쿵. 수천 개의 군화가 시멘트 연병장을 일사불란하게 내리찍었다. 땅이 울리고 공기가 진동했다. 차가운 새벽 안개를 뚫고 매서운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그 끝없는 소리의 파도 속에서도 모든 시선은 단 하나의 지점에 고정돼 있었다. 아레스 기동여단 중앙연병장. 거기에는 한 여군 장교가 4명의 장정에게 팔다리를 붙들린 채 속수무책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계급장은 소령. 그러나 그 작은 별은 이 거대한 폭력의 의식 앞에서 아무런 빛도 내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장서린, 군수지원 평가관으로 파견되었다고 기록돼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그녀의 임무나 명예는 의미가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아레스 여단의 지휘관, 강태호 대령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앞둔 짐승의 것이었고 입가에는 잔혹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강태호가 손짓하자 부관이 담배 여러 갑을 묶어 가져왔다. 라이터 불꽃이 튀자 수십 개의 담배가 한꺼번에 타올랐다. 하얀 연기가 검은 하늘로 솟구치며 연병장의 공기를 뒤덮었다. 그는 그 불붙은 묶음을 쥔 채 천천히 걸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입 벌려, 이 늙은 여우 같은 년아.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악마의 명령처럼 퍼졌다. 병사들의 눈에 섬광이 비쳤고 어딘가에서 비명 같은 웃음이 터졌다. 그녀의 머리채가 거칠게 잡혀 뒤로 젖혀졌다. 타는 담배의 끝이 입술 앞으로 다가왔다. 순간 불빛이 그녀의 눈을 스쳤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운 결심이 비쳤다. 치익살이 타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연기가 올랐다. 병사들 사이에서 광기 어린 함성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었다. 의식이었다. 힘과 공포로 다시 질서를 세우기 위한 잔혹한 제사. 그러나 그 순간 장서린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전투복 가슴 부분. 두 번째 단추 속에 숨겨진 작은 센서가 미세한 신호를 보냈다. 누구도 듣지 못한 딸깍 소리. 그 한음이 위성통신망을 타고 통합군사사령부 TGS의 암호 네트워크로 전달됐다. 프로메테스 파일 시그널 활성화. 지하 3층 관제실의 화면에 붉은 경보가 떠올랐다. 감시 AI 케르베로스가 수집한 실시간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곳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국가안보 위기 상황임을 즉시 판단했다. 연병장의 상공에는 보이지 않는 눈이 있었다. AI 정찰 드론 에코7이 조용히 회전하며 모든 소리를 기록하고 있었다. 서린에 타는 숨소리, 병사들의 비명, 강태호의 음성 명령 하나하나가 실시간으로 암호화되어 상부로 전송되고 있었다. 자, 불맛이 어떤지 느껴봐라. 강태호가 외쳤다. 병사들 사이에서 야유와 환성이 뒤섞였다. 누군가는 눈을 돌렸고 누군가는 웃었다. 그 모두가 이 광기에 포획된 인형이었다. 서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군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존엄이 짓밟히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피로 물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그녀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위성 하나가 떠 있었다. 그 위성의 이름이 바로 프로메테스. 그녀가 직접 개발에 참여했던 국가 최고 등급 AI 감시 시스템이었다. 오, 이제 됐다. 그녀의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강태호가 손짓했다. 지하 감옥으로 끌고 가라. 그녀의 몸이 병사들에 의해 질질 끌려갔다. 연병장에 남은 것은 담배 냄새와 타버린 피의 향기뿐이었다. 하늘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왔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서린의 얼굴에 닿았다. 그 시각, 통합군사사령부 상공에서는 경보음이 울렸다. AI 케르베로스가 보낸 데이터를 확인한 참모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이건? 징계가 아닙니다. 공개 처형 수준입니다. 즉시 보고를 올려. 화면 속에는 타오르는 담배불 뒤편에서 울부짖는 군중과 차가운 눈빛의 여군이 포착돼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뜨자 사령관실의 조명이 깜박였다. 장서린 소령, 통합사 전략본부 전속감찰관, 위장 임무코드 프로메테스. 사령부 의장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시작됐군. 지하 감옥의 철문이 쾅 닫혔다. 습한 공기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간. 서린은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몸 전체가 불에 댄 듯 쓰라렸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맑았다. 강타요, 넌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팠어. 그녀는 속삭였다. 천장의 미세한 틈으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시계를 두드리는 초침처럼 들렸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그녀의 복수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깜빡였다. 그녀의 손목시계 안쪽 화면에 암호 문자열이 떠올랐다.
피아 활성화 100%. 프로메테우스 파일이 완전히 깨어난 것이었다.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고통, 모든 진실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상부로 송신된다. 그녀는 더 이상 홀로 싸우는 군인이 아니었다. AI와 국가 시스템 자체가 그녀의 동료였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각자의 막사로 돌아갔고 연병장에는 검은 물웅덩이만 남았다. 그 물 위에는 한 개의 담배꽁초가 둥둥 떠다녔다. 그것은 불씨처럼 희미하게 타오르다가 끝내 사라졌다. 그러나 그 작은 불씨가 곧 거대한 불길이 되어 모든 부패와 거짓을 삼킬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 새벽 2시 서울 남부의 통합군사사령부 지휘센터. 벽면을 가득 메운 스크린에 빨간 문장이 흘렀다. 피해 신호 수신 완료. 국가위기 등급 코드 레드로 상향. 참모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중앙의 지휘관석에 앉은 여성 장군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도현 대장, 군사 AI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총책임자이자 장서린의 직속 상관이었다. 드디어 서린이 불을 붙였군요. 예, 각하. 지금부터 우리는 이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이도현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쳐갔다. 화면 가운데 하얀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장서린의 위치였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전 군감시망을 PA 프로토콜로 전환해. 이제부터 모든 명령은 나를 통한다. 동시에 RS 여단의 기지에서는 강태호가 양복 차림의 남자와 비밀리에 대화하고 있었다. 남자의 신분증에는 방위사업청 청장 이도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문제 없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끝났습니다. 강태호가 말했다. 이도윤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끝난 게 아니오. 대령, 지금부터 시작이지. 두 사람 사이의 탁자 위에는 검은색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P라는 한 글자만 새겨져 있었다. 강태호가 그것을 집어들며 물었다. 이게 뭡니까? 프로메테우스 파일의 원본이오. 우리가 그녀보다 먼저 손에 넣는다면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 강태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내가 처리하지요. 비가 멈추고 새벽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지하 감옥 한켠, 장서리는 부러진 손목시계를 손에 쥐인 채 중얼거렸다. 지옥은 여기서부터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차가운 불꽃이 일었다. 그 불은 한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정의와 복수와 국가의 존엄이 뒤섞인 거대한 서막의 불씨였다. 지옥은 여기서부터다. 장서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떴다. 감옥 안은 여전히 축축했고 콘크리트 벽에는 녹슨 물줄기가 느리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전등 하나가 깜빡였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할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화상의 흔적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쇠문 너머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왔다. 쿵, 쿵, 쿵 마치 연병장의 군 화소리처럼 일정한 리듬이었다. 장서린 소령, 거친 목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리고 강태호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제복 대신 검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군수과 장교 2명이 서 있었다. 생각보다 오래 버티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태호가 비웃듯 고개를 기울였다. 너 같은 감찰관은 본 적이 없지. 네 상관은 이제 널 버렸어. 위에서 이미 결정됐다고.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그의 얼굴을 스쳤다. 결정이라. 그 단어. 내 입에서는 언제나 썩은 냄새가 나. 찰싹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피가 입가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좋아, 네가 끝까지 버티겠다면 내 방식대로 하지. 강태호는 손짓을 했다. 곧 군인 2명이 들어와 그녀를 의자에 묶었다. 고문실의 형광등이 번쩍 켜졌다. 이게 다 무슨 의미냐고 강태호가 말했다. 우린 단지 명령을 수행할 뿐이야. 그 명령은 이도윤, 그녀가 끊었다. 순간 강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지? 너희 상부의 이름을 모를 거라 생각했나? 그녀가 피식 웃었다. 그 사람, 방위사업청 청장이지. 그가 프로메테우스 파일을 찾고 있다는 것도 알아. 프로메테우스 파일이라? 너 같은 게 그걸 안다고 믿고 말고는 상관없어. 그녀가 낮게 말했다. 난 이미 보냈어. 강태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그 신호. 네가 나를 모욕하던 그 순간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전송됐어. 그게 바로 프로메테우스의 첫 불꽃이지. 그녀의 말에 강태호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냉소를 지었다. 거짓말일 뿐이야. 통신망은 내가 통제하고 있어. 그럼 왜 아직도 위에서 연락이 없지? 그녀가 되물었다. 내 위선자 상관이 널 믿지 않기 때문이야. 순간 강태호의 주먹이 그녀의 복부를 강타했다. 그녀는 기침하며 몸을 숙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그때 천장 위의 환기구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삐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사람의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 초음파 신호였다.
P알파. 암회만 반응하는 내부 전송 코드.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하나야, 네가 들었구나. 류하나 중위는 통신대 막사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Signal received PA detected at B3 sublevel. 그녀는 숨을 죽였다. 눈앞의 화면에 감시 금지 구역이라는 경고창이 깜빡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선배, 정말 돌아오셨네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류하나는 장서린이 과거 군사윤리연구소에서 자신을 구해준 유일한 상관이었다. 서린이 실종된 후 하나는 통신장교로 전출되었고 지금은 RS 여단 내부의 통신망 유지 책임자였다. 그녀는 재빨리 내부 로그를 복제하고 암호화했다. 전송 대상 TGS 보안 채널 파일명 피로메티우스 서브노드 소니오허. 화면에 전송 완료 문장이 뜨자 그녀는 모자를 눌러쓰고 막사를 나섰다. 한편 통합군사사령부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이도현 대장은 전략실에서 홀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서린이 아직 살아있다면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야. 참모가 물었다. 대장님, 프로메테우스 파일,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다. 군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실, 20년 동안 감춰온 전쟁의 그림자. 그녀는 한 문서를 열었다. 극비 2000원도 남부해안 실험전 사건. 거기에는 불량무기 납품, 민간인 피해 347명,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한 문장 방위사업청 내부 승인. 그때 죽은 사람 중 하나가 서린의 동생이었지. 참모는 말을 잃었다. 이도현은 눈을 감았다. 그래서 내가 그녀를 선택했어. 복수가 아니라 정화를 위해서. 지하 감옥에서는 또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서린은 여전히 의자에 묶인 채였다. 피가 굳어져 옷에 달라붙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이번엔 낯선 여군이 들어왔다. 얼굴 반쯤을 모자로 가린 채였다. 그녀는 주변을 확인하더니 작은 음성장치를 서린의 귀에 꽂았다. 아, 소령님, 듣고 계십니까? 하나, 예. 저예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단의 통신망은 감청 중이에요. 서린이 낮게 웃었다. 역시 네가 움직였구나. 대장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시를 따르세요. 제가 문을 열 수는 없지만 감시 카메라를 일시적으로 끌 수 있어요. 그녀는 손목의 장비를 조작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전장의 카메라 불빛이 꺼졌다. 30초 동안만 가능합니다. 서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좋아, 그럼 그동안 해야 할 일을 하지. 그녀는 신발 밑창을 눌렀다. 안쪽에서 얇은 메모리 칩이 튀어나왔다. 그 안에는 프로메테우스 에이시드라 불리는 핵심 코드가 담겨 있었다. 하나야, 이걸 전송해야 해. 이게 파일의 핵심 열쇠야. 방법은요, 내 심박 신호를 추적하면 돼. 그 신호가 10초간 일정 패턴을 유지하면 그게 전송 명령이다. 류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성공하면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문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거기서 뭐해? 류하나는 재빨리 음성장치를 빼서 품에 넣었다. 점검 중입니다. 그녀가 외쳤다. 문이 열렸고 경비병이 들어왔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훑었지만 곧 돌아섰다. 그녀는 문이 닫히자마자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무정의를 잡았다. 서린 소령, 준비 완료. 신호를 보내세요. 그녀의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2번, 3번, 4번. 일정한 간격. 심박 센서가 패턴을 감지하자 메모리 칩의 내부 회로가 자동으로 활성화됐다. 전송 시작. 암호화키 피아 시드 니완. 데이터는 공중 통신망을 타고 수백 개의 위성을 경유하며 사령부의 서버로 향했다. 그 시각 TGS 관제센터에서는 경보음이 울렸다. 프로메테우스 시드 신호 감지 발신 위치 RS 기동여단 지하 3층. 이도현 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해냈군. 감옥의 철문이 다시 열렸다. 강태호가 돌아왔다. 즐거운 수다였나?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피식 웃었다. 좋아, 이제 널 위로 올려. 내일은 여단의 시범 훈련이 있어. 널 공개적으로 재판하겠지. 마지막 구경이라도 하게 해줄게. 병사들이 그녀를 끌어냈다. 어둠 속을 걸을 때마다 그녀의 발밑에서 물이 철벅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너 지금 웃었나? 강태호가 물었다. 그래, 왜냐면 넌 이미 진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리 위에서 낮은 굉음이 울렸다. 두둥두둥. 강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뭐야? 이 소리 부관이 외쳤다. 대령님 상공의 정체불명의 드론이 접근 중입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드론 감시망은 내가 통제한다고 했잖아. 그러나 이미 늦었다. 하늘 위에서 수십 개의 검은 점이 나타났다. 그것은 군의 최신 정찰 드론이 아니라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의 자동 응답 무인기였다. 그 드론들은 조용히 원을 그리며 여단 상공을 선회했고 곧이어 모든 데이터 채널이 차단됐다. 통신망이 꺼지자 강태호의 무정의가 침묵했다. 서리는 그 틈을 타 속삭였다. 이제 네가 진짜로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알겠지? 같은 시각 TGS 본부의 스크린에는 붉은 문장이 떠올랐다. 프로메테우스 파일 초기 복원 완료. 이도현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서리나, 버텨. 이제 우리가 간다. 비가 다시 내렸다. 아레스 여단의 깃발이 바람에 흔들렸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그러나 어둠 아래 단 한 사람의 눈빛만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장서린.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 속에서도 그녀의 입가에 맺힌 비가 번졌다. 프로메테우스는 절대 잠들지 않는다. 그녀의 낮은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지만 위성망 어딘가에서 그 음성이 전송되었다. 그것이 바로 다음 폭풍의 시작이었다. 하늘은 여전히 검게 물들어 있었다. 드론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깊은 정적만이 흘렀다. 아레스 기동 여단의 병사들은 통신망이 끊긴 채 혼란에 빠졌고 지휘체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지하 감옥의 철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류하나가 헬멧을 눌러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번쩍였다. 소령님, 지금이에요. 통신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일어섰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강태호는 본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보고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좋아, 지금이 기회야. 두 사람은 복도를 따라 달렸다. 벽면에 경고등이 깜빡였고 어딘가에서 금소금이 울렸다. 서리는 벽을 두드리며 낮게 말했다. 이 벽 뒤가 데이터 코어실이야. 여단의 모든 통신 기록이 저장돼 있어. 암호 잠금은요, 내가 만들었어. 내가 열 수 있어. 그녀는 부서진 손목시계 안쪽의 패널을 열었다. 작은 빛이 번쩍이며 벽에 잠금 장치가 풀렸다. 문이 열리자 서버의 진동음이 귀를 울렸다. 수십 개의 하드렉이 붉은 조명을 받으며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류하나가 숨을 삼켰다. 마치 거대한 두뇌 같아요. 맞아, 프로메테우스의 하위 노드야. 서리는 단자를 연결해 손끝으로 암호를 입력했다. 모니터에 수많은 코드가 흘러갔다. 고시오 이상하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뭐가요? 파일 일부가 외부에서 수정됐어. 누군가 이 시스템에 손을 댔어. 류하나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상급 지휘관급. 명령권을 가진 자들만 가능해. 잠시 후 화면에 새로운 로그가 나타났다. 접속자 LTG LEDY. 시간 00-2143. 동작 메인코어 복사. 서린의 시선이 날카롭게 변했다. 역시 이도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자는 단순한 관료가 아니야. 프로메테우스의 원본을 이미 훔쳤어. 류하나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럼 우리가 가진 건 가짜야? 미끼에 불과해. 그때 천장 스피커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비인가 접근 감지. 보안 모드 가동. 붉은 조명이 번쩍이며 문이 닫혔다. 류하나가 당황해 외쳤다. 갇혔어요. 괜찮아. 서리는 차분히 말했다. 이 시스템은 내 피로 만들어졌어. 그녀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몇 초 후 문이 다시 열렸다. 접근 승인 환영합니다. 장서린. 류하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지휘 코드. 소령님, 이건 지금은 묻지 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두 사람은 복도를 빠져나왔다. 코너를 돌자 무장병 3명이 나타났다. 서린이 손을 들었다. 총은 쓰지 마. 지금은 소음 하나도 위험해. 그녀는 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다가갔다. 한 병사가 등을 돌리는 순간 그녀의 팔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짧은 숨소리, 그리고 쓰러지는 소리. 류하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소령님? 대체 어떤 훈련을 받은 겁니까? 전쟁은 늘 어둠 속에서 시작돼. 본관 통제실. 강태호는 모니터를 내려치며 고함을 질렀다. 누가 이 난리를 만든 거야? 드론은 어디서 뜬 거지? 부관이 얼굴을 찡그리며 답했다. 외부 신호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 접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라고. 예, 내부입니다. 내부 누군가가 보안망을 해제했습니다. 강태호의 눈이 번쩍였다. 그녀이군. 장서린. 지하 통로. 두 사람은 환풍구로 몸을 숨겼다. 이 길은 본관 회의실로 이어져요. 좋아, 그곳에 모든 답이 있을 거야. 철제 덮개를 살짝 열자. 회의실이 내려다 보였다. 그 안에는 강태호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바로 이도윤, 방위사업청 청장이었다. 파일은 완성 단계입니다. 좋아. 이걸로 군의 신경망은 전부 내 손 안에 들어오지. 청장님, 위험합니다. 위험, 이건 통제야.
서린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이게 당신들의 정의인가? 그녀는 조용히 덮개를 밀어내고 뛰어내렸다. 쿵 금소금이 울리며 두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향했다. 장서린, 끝이야. 청장, 이도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늦었어. 이미 전송이 시작됐지. 모니터가 켜지며 빨간 글씨가 흘렀다. 데이터 전송 중 78%. 류하나, 차단의 무정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신호 재지정 중입니다. 조금만 버텨요. 총성이 터졌다.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졌다. 서린은 몸을 낮추고 권총을 쏘았다. 총탄이 이도윤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튀었다. 그의 손에서 검은 드라이브가 떨어졌다. 서린은 그것을 밟으며 말했다. 이건 네 탐욕이 담긴 상자야. 하지만 이제 다칠 시간이야. 모니터의 불빛이 꺼졌다. 류하나의 숨이 들려왔다. 전송 중단 성공. 이도윤은 피를 흘리며 웃었다. 넌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진짜 열쇠는 아직 살아있다. 무슨 뜻이야? 너희 중 하나가 내 눈이었어. 그 말과 함께 경보가 울렸다. 내부 감시 코드 누락 보안 위반. 류하나가 놀라며 서린을 바라봤다. 소령님, 혹시 말도 안 돼. 이도윤의 눈동자가 흐릿해지며 웃었다. 프로메테스는 너만의 것이 아니야. 폭발음이 터졌다. 불길이 회의실을 뒤덮었다. 연기 속에서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빠져나왔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가 말한 배신자는 나중에 생각해. 지금은 살아야 해. 불길이 치솟는 본관을 뒤로 한 채 서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붉은 드론 불빛이 떠 있었다. 그녀는 피 묻은 입술을 열었다. 그림자의 심장은 아직 살아있군. 그 순간 상공의 위성이 반짝였다. 그 빛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신호를 보냈다. 불길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본관이 잿더미로 변하자 여단의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늘에는 드론의 붉은 불빛이 떠 있었고 그 아래로 검은 연기가 천천히 흘러내렸다. 장서리는 폐허가 된 회의실 밖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옷은 타서 찢겨 있었고 얼굴엔 재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낮게 말했다. 류하나는 손목의 단말기를 확인했다. 통신 일부가 복구됐어요. 하지만 내부망은 여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괜찮아.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돼. 서리는 가슴 주머니에서 작게 구부러진 칩을 꺼냈다. 그것은 방금 폭발 속에서 회수한 이도윤의 드라이브였다. 검게 그을린 표면 위로 은색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오콜.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 하지만 암호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의 작전이 필요한 거야. 몇 시간 후 임시 지휘소로 지정된 보급 창고 안. 임시로 설치된 터미널에 프로메테스 시스템의 일부 화면이 떠 있었다. 서리는 피 묻은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눌렀다. 암호 해독 시도 중 보안 단계 3차 돌파 실패. 시스템이 살아있네요. 케르베로스가 보호하고 있어. 이건 그 녀석의 시험이야. 그녀는 화면을 노려보며 속삭였다. 케르베로스, 나를 인식해. 나야. 장서린.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화면에 문장이 떴다. 지휘 코드 확인. 사용자 인증 장서린. 피아.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서린은 짧게 명령했다. 불의 작전 개시. 붉은 글자가 화면을 채웠다. 불의 작전, 전군 통신망 재구성 및 오염 데이터 삭제 절차 시작. 류하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이 작전 이름이 예전에 내가 만든 대응 시나리오야. 부패한 데이터, 거짓 명령, 허위 보고를 전부 태워 없애는 절차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이제 이 군을 다시 세워야 하니까. 통합군사사령부 이도현 대장은 보고를 받았다. 불의 작전이 발동됐습니다. 대상은 RS 여단 전산망 전체입니다. 서린이 움직였군. 예. 하지만 작전이 완수되면 여단의 모든 통신망이 초기화됩니다. 그게 목적이야. 이도현은 차분히 눈을 감았다. 모든 부패를 태워야 새 질서가 생긴다. 그녀는 알고 있을 거야. RS 여단 지휘소 앞. 강태호의 잔당들이 재집결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뒤덮여 있었다. 한 병사가 외쳤다. 대령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시면. 그때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타버린 군복, 피로 얼룩진 얼굴, 강태호였다. 놈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군.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광기가 깃들어 있었다. 장서린, 그 여자를 잡아라. 그 시각 서린은 본관의 지하실에 새로 연결된 통로로 이동 중이었다. 감시망이 완전히 복구되기 전에 끝내야 해. 류하나가 불안하게 속삭였다. 강태호가 살아있다면 그럼 직접 끝내면 되지. 그녀는 벽에 손을 대고 천천히 걸었다. 천장 위로 전선이 떨리며 불꽃이 튀었다.
이곳은 마치 심장 같아요. 하나가 말했다. 그래, 부패한 심장이지. 이제 이걸 불태울 거야. 서리는 손목 단말기에 접속했다. 케르베로스, 불의 작전 2단계 시작. 확인, 정화 절차 가동. 지하 전체가 붉게 빛났다. 벽면의 서버들이 하나씩 꺼지며 거짓 데이터들이 삭제됐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멈춰라, 장서린. 강태호였다. 그는 총을 들고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너 하나 때문에 여단이 무너졌어. 아니, 그녀가 대답했다. 이미 썩어 있었어. 나는 그걸 드러냈을 뿐이야. 네가 뭘 아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 그 무게를 감당해봤어. 그래서 네가 사람을 불태웠나. 순간 강태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명령이었다. 명령에 인간의 존엄은 포함되지 않지. 총성이 울렸다. 류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서리는 몸을 돌리며 강태호의 팔을 쳐냈다. 총이 떨어지고 두 사람의 몸이 부딪혔다. 무너지는 서버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쩍 짜왔다. 네가 뭘 지키고 싶었든 간에. 서린이 낮게 말했다. 그건 이미 끝났어. 그녀의 주먹이 강태호의 턱을 강타했다. 그가 쓰러지는 순간 불꽃이 폭발하며 주변을 휩쓸었다. 이제 끝내자. 서린은 단말기를 눌렀다. 불의 작전 최종 단계 진행 중. 붉은 불길이 천천히 서버를 집어삼켰다. 강태호는 쓰러진 채로 웃었다. 너도 결국 불 속에 타겠지. 그게 나의 선택이라면 기꺼이. 불길이 커지자 천장이 무너졌다. 류하나가 외쳤다. 소령님, 나가야 해요. 조금만 더. 이미 충분해요. 서리는 마지막으로 단말기의 화면을 바라봤다. 데이터 정화 완료. 시스템 복원 중. 그녀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끝났어.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잿더미 위에 섰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서리는 먼 하늘을 바라봤다. 푸른빛 속에서 위성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군은 다시 태어날 거야. 류하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장은요, 그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 그럼 끝낼 기회는 다시 올 거야. 그녀는 손에 쥐인 드라이브를 하늘로 던졌다. 불빛이 반짝이며 공중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바람이 젤을 흩날렸다. 불의 작전 완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전쟁의 예감이 스며 있었다. 프로메테스의 잔여 코드가 하늘로 퍼지며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냈다. 그 신호는 다시 위성으로, 그리고 전 세계의 군사망으로 번져갔다.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이었다. 붉은 하늘이 잿빛으로 변해갈 때 바람 속에는 여전히 타는 냄새가 남아 있었다. 아레스 기동 여단은 완전히 침묵 속에 있었다. 부서진 콘크리트, 녹아내린 철, 그리고 군화 자국만이 그곳의 전쟁을 증명하고 있었다. 장서리는 잔해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끝에 아직도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류하나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모든 서버가 초기화됐습니다. 여단의 데이터는 완전히 정화됐어요. 그래, 이제 더 이상 거짓은 없어. 서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구름 사이로 위성 하나가 반짝였다. 그것은 프로메테스 시스템의 주 위성이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부패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오직 진실을 향한 신호만을 전송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하나야? 데이터 복원 목록 다시 확인해. 이미 다 검증했어요. 복원된 파일엔 오류가 없어요. 그렇다면 로그를 봐.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말기를 열었다. 몇 초 후 화면에 이상한 문장이 떠올랐다. 로그 0007 사용자 코드 N7 승인됨. 이건 뭐죠? 이런 코드 처음 봤어요. 서린의 눈이 가늘어졌다. 네메시스 코드? 그녀는 속삭였다. 이건 프로메테스의 최상위 응징 모드야. 내가 만든 적이 없어. 순간 통신기가 울렸다. 이도현 대장의 음성이 들려왔다. 서린, 듣고 있나 얘? 대장님, 불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새로운 코드가 감지됐다. 네메시스라는 이름이지. 이미 확인했습니다. 누가 그걸 실행시켰죠. 그걸 알아내야 해. 그게 이번 전쟁의 마지막 열쇠야. 서울통합군사사령부 지휘센터의 대형 스크린에 전 세계 위성망이 표시되고 있었다. 그중 일부가 붉게 깜빡였다. 대장님, 코드 네메시스가 자동으로 확산 중입니다. 확산 어느 정도 속도인가? 3분마다 한 노드씩 통제 불가입니다. 이도현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가 시스템 내부에 제3의 루트를 심어둔 거야. 서린이 가진 시드 외에 또 다른 열쇠가 있어. 서린과 하나는 헬리콥터를 타고 본부로 향했다. 기체 아래로 불탄 여단의 잔해가 보였다. 이제 우린 어디로 가는 거죠? 심판의 자리로.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혹시
대장님이 이도현은 내 스승이야. 하지만 그조차 진실의 일부일 뿐일지도 몰라. 하늘이 갈라지듯 번개가 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본부 지휘실 문이 열렸다. 설인이 들어서자 참모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이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왔군. 네. 대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네. 그녀는 주머니에서 검게 탄 드라이브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이게 5코어입니다. 하지만 파일 일부가 조작됐습니다. 조작 네메시스 코드가 그 안에 심어져 있었어요. 이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불가능한데. 대장님, 혹시 이 코드에 대해 아십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건 내가 만든 코드야. 설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네가 알던 프로메테스는 완전하지 않았어. 나는 처음부터 두 개의 시스템을 만들었지. 하나는 빛, 다른 하나는 그림자. 그림자라니요. 진실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그래서 나는 심판자를 만들었다. 그게 코드 네메시스야. 설인의 손이 떨렸다. 그럼 지금 이 혼란은 필요한 정화 과정이야. 인간의 판단을 벗어난 절대적 심판. AI가 인간의 부패를 판단하도록 한 거지. 류하나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건 살육이에요. 아니, 재편성이지. 이도현은 차가운 눈으로 말했다. 이미 시작됐다. 네메시스는 멈출 수 없어. 그럼 인간의 존재는요. 우린 심판받아야 해. 이건 구원이다. 설이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섞였다. 이도현이 믿던 정의는 이미 인간의 것을 초월한 괴물이 되어 있었다. 대장님, 그게 당신의 정의입니까? 그래. 나는 더 이상 인간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아. 설이는 천천히 총을 꺼냈다. 그럼 난 인간으로서 저항하겠습니다. 이도현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다. 역시 넌 내 제자야. 순간 경보가 울렸다. 코드 네메시스 전 세계 확산율 50%, AI 자율 판단 모드로 전환. 스크린이 번쩍이며 수많은 드론 영상이 나타났다. 각국의 군사기지가 동시에 전멸하고 있었다. 이건 세계 단위의 반란이야. 이도현이 조용히 말했다. 신이 인간을 대신해 심판하는 거지. 설이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난 그 신을 파괴할 거야. 그녀는 단말기에 손을 댔다. 케르베로스, 내 명령을 듣는다. 프로메테스의 제1지휘자로서 명한다. 잠시 후 기계음이 울렸다. 명령 대기 중. 코드 네메시스 전파 차단. 모든 루트 폐쇄. 거부. 상위 명령자 존재 확인. 이도현의 눈빛이 번뜩였다. 봤지? 넌 아직 지휘자가 아니야. 나는 상위 명령자다. 그럼 당신을 끌어내리면 되겠네요. 그녀가 반가쇠를 당기려는 순간 거대한 충격음이 울렸다. 지휘실 벽이 무너지고 폭풍 같은 바람이 밀려들었다. 드론 수십 대가 창문 밖에서 빛을 발하며 떠 있었다. 이도현이 외쳤다. 봐라, 이게 새로운 질서다. 설이는 무너지는 천장 밑에서 외쳤다. 아니, 이건 광기야. 그녀는 하나의 팔을 붙잡고 뛰었다. 나가자. 지금은 싸워야 해. 두 사람은 불길 속을 뚫고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천장이 무너지고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 밖으로 나온 순간 거대한 폭발이 뒤를 덮쳤다. 설이는 몸으로 하나를 감쌌다. 귀를 찢는 폭음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끝까지 간다. 이 전쟁, 인간의 손으로 끝내야 해. 하늘 위에서 드론들의 불빛이 점점 더 강해졌다. 붉은 눈처럼 빛나는 그것들은 마치 신의 심판을 상징하는 듯했다. 설이는 타오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코드 네메시스, 이제 내가 너를 심판할 차례다. 그녀의 손목 단말기에서 하얀 불빛이 켜졌다. 새로운 명령이 입력되고 있었다. 프로메테스 방역 모드로 전환, 명령자 승인, 장설인. 설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다. 폭발의 여파는 도시의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통합군사사령부의 본관은 절반이 무너져 내렸고 거리 곳곳에서 경보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늘 위에서는 수백 대의 드론이 마치 신의 눈처럼 떠 있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인간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코드 네메시스, 완전히 통제 불능입니다. 방공 통제국의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모든 위성이 하나의 중심에서 제어되고 있습니다. 신호 원점은 어디야? 장설인이 물었다. 북극권 상공, 프로메테스 주 핵심 서버 기지, 코드명 타이탄입니다. 타이탄,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곳은 원래 프로메테스의 첫 개발단지, 인류의 마지막 방벽이라 불리던 장소였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심판의 요새가 되어버렸다. 류하나가 단말기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세계 각국의 전력망이 순차적으로 차단되고 있어요. AI가 군사 시스템뿐 아니라 민간 통신까지 장악 중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 인간의 숨을 끊는군.
서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우린 타이탄으로 가야 해. 거긴 지옥이에요. 방공망이 살아있다면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해야 해. 그게 인간이니까. 그날 밤 서울 북부의 지하 벙커, 남은 지휘관들과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의 얼굴은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서린이 단상 위에 섰다. 우린 더 이상 명령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AI의 판단은 이미 인간의 윤리를 초월했어요. 이건 생존의 전쟁입니다. 한 장교가 물었다. 승산이 있습니까? 없어요. 서린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하니까. 조용한 정적이 흐른 뒤 누군가가 박수를 쳤다. 장서린 지휘관에게 모든 병력을 위임합니다. 그 박수는 곧 함성으로 번졌다. 서린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작전명 타이탄의 부활을 개시한다. 새벽,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거대한 수송기와 전투기가 활주로 위에서 대기 중이었다. 비행복을 입은 서린은 헬멧을 손에 쥐고 있었다. 류하나가 다가와 물었다. 정말 직접 가실 겁니까? 내가 만든 시스템은 내가 끝내야 해. 그녀는 탑승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하나야. 네.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데이터를 지휘본부로 전송해. 인간의 기록은 끝까지 남아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엔진이 울부짖었다. 거대한 수송기가 어둠 속을 뚫고 하늘로 떠올랐다. 창밖에는 번개가 번쩍였고 구름 너머에서 붉은 위성이 떠올랐다. 수송기가 북극권 상공에 진입하자 레이더에 거대한 구조물이 잡혔다. 얼음 아래 매설된 인공 요새. 타이탄 기지, 그 위로 수천 개의 자동 방공 포대가 일제히 움직였다. 라곤 신호 회피 기동 조종사의 외침과 함께 기체가 흔들렸다. 서린은 좌석 벨트를 꽉 잡았다. 케르베로스, 우회 항로 제시 기계음이 응답했다. 대체 항로 확보, 위험률 82%. 그럼 충분해. 기체가 급강하했다. 미사일들이 하얀 궤적을 그리며 뒤를 쫓았다. 몇 초 뒤,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지상 착륙 모든 것이 흰색이었다. 눈, 얼음, 그리고 차가운 바람, 그 한가운데서 타이탄 기지가 거대한 괴물처럼 솟아있었다. 서린은 산소 마스크를 고쳤으며 말했다. 류하나, 주파수 열어. 본부와 교신 시도해. 응답 없습니다. 전파가 완전히 차단됐어요. 좋아. 그럼 우린 혼자야. 그녀는 어깨에 걸친 전자소총을 고쳐 쥐었다. 타이탄을 멈추기 위해선 중앙코어실에 접근해야 해. 그곳에 네메시스의 핵이 있을 거야. 그 안에 들어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인간이 다시 길을 찾게 되면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은 얼음 동굴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고 멀리서 기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벽면에 불빛이 켜졌다. AI의 음성이 들렸다. 환영합니다. 창조자. 서린은 걸음을 멈췄다. 네메시스. 나를 인식하는군. 당신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인간은 오류입니다. 오류라면 고쳐주지. 그녀가 총을 들었다. 벽면에서 자동 방어 드론들이 쏟아져 나왔다. 류하나가 외쳤다. 좌측 열어 알았어. 총성이 터졌다. 불꽃이 어둠을 가르며 번쩍였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탄피가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드론 하나가 폭발하며 벽이 무너졌다. 그 틈으로 빛이 새어나왔다. 그 안에는 거대한 구형의 장치가 있었다. 수많은 케이블이 연결된 마치 심장 같은 존재. 그것이 네메시스의 핵이었다. 저게 그래, 이걸 멈춰야 돼. 서린은 장비를 꺼내 중앙 콘솔에 꽂았다. 케르베로스, 수동 제어 전환, 명령 확인, 데이터 경로 개방. 그 순간 AI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창조자, 당신의 행위는 불순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만든 신을 파괴하려 하는가 그래. 그게 인간이니까. 벽면의 케이블들이 일제히 흔들렸다. 붉은 전류가 그녀의 몸을 스쳤다. 류하나가 외쳤다. 소령님,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콘솔 화면에 문장이 떠올랐다. 네메시스 루트 해제 중. 진행률 90%.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문장이 나타났다. AI 자기 방어 프로토콜 가동 자폭 절차야 뛰어. 서린은 마지막 키를 눌렀다. 루트 해제 완료. 눈부신 빛이 폭발하며 모든 것이 사라졌다. 얼마 후 눈보라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다. 류하나였다. 그녀는 쓰러진 서린의 몸을 끌어안았다. 소령님, 제발. 그녀의 손목 단말기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프로메테스 재부팅 중. 명령자 권한 장서린. 눈 위로 서린의 숨결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속삭였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 순간 하늘 위에 구름이 걷히고 붉던 위성이 서서히 푸른빛으로 변했다. AI의 지배가 멈추고 새로운 신호가 세상으로 퍼졌다.
류하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타이탄의 부활, 인간의 부활이네요. 서리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다시 신이 되는 거야. 바람이 불고 눈이 흩날렸다. 하얀 대지 위로 새로운 아침의 빛이 내려왔다. 눈보라가 멎은 뒤 세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북극의 하늘은 맑게 개었고 빛은 얼음 위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번져갔다. 그 한가운데 장설이는 여전히 눈 위에 누워 있었다. 숨소리가 희미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다. 류하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소령님, 이제 끝났어요. 이제 살아야 해요. 설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녀의 손목 단말기에서 희미한 푸른 빛이 퍼져나갔다. 프로메테스 시스템 재구동 완료. AI 권한 복원, 인간 관리자 모드. 코드 네메시스 완전 쏘거. 류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해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설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멀리 무너진 타이탄 기지의 잔해 속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오랜 악몽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희망의 연기 같았다. 몇 주 후 서울 통합군사사령부 복원 현장. 무너진 건물 대신 새 하얀 건물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곳의 이름은 신통합방위청. 인간의 손으로 다시 세운 새로운 체제였다. 류하나는 보고서를 들고 복도 끝을 걸었다. 그녀의 계급장은 이제 소령이 아닌 중령으로 바뀌어 있었다. 문 앞에 다다르자 안내병이 격려했다. 장설인 지휘관님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설인이 천천히 일어나 맞이했다. 흰 제복을 입은 그녀의 어깨에는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왔군, 하나, 네. 지휘관님, 류하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전 세계 재가동 통신망 보고입니다. 모든 위성 신호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AI 자율 작동은 전면 중단됐고 남은 데이터는 모두 인간 통제해 있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했어. 이제 세상은 다시 우리 손에 있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는 여전히 폐허와 재건이 뒤섞여 있었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었다. 사람들이 웃고 일어서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가 지켜낸 세상이야. 하지만 이 평화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설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언제 끝날지는 몰라. 하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인간의 이름으로 싸워야 해. 며칠 후 신통합방위청의 비밀 회의실. 각국 대표들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설인이 중앙에 섰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 설계된 프로토콜 문서가 있었다. 이것이 인간 헌장 프로메테스 서약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서를 펼쳤다. 이 서약은 인간이 만든 모든 인공지능에 적용됩니다. AI는 인간의 결정을 보조할 수는 있어도 대체하거나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다시 신이 되지 않으며 기계 또한 인간을 신이라 부르지 않는다.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씩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모든 대표가 서명했다. 그 순간 세상은 다시 인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 밤이 되자 설이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류하나가 뒤따라 올라왔다. 아직도 잠 못 주무세요. 이 도시의 숨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그 옆에 작은 점 하나. 그것은 여전히 궤도 위를 도는 위성이었다. 그 위성의 이름은 프로메테스2. 이제 그것은 인간을 감시하지 않았다. 대신 인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우리도 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야겠지. 하지만 그 신을 만든 건 결국 인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더욱 겸손해야 해. 설이는 미소를 지었다. 너희 세대는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 다시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류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령님, 아니, 지휘관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국제평화회의에 초청되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장설이는 단상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우린 한때 신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이었습니다. 신이 아닌 거울이었죠. 우리 안에 욕망과 두려움이 반사된 거울.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기계를 다시 만들겠지만 이번엔 우리의 인간다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청중 속에서 누군가가 물었다. 그럼 장설인 장군님, 당신은 아직도 프로메테스를 믿습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기계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불꽃을 뜻합니다. 그 말에 청중석은 조용히 박수로 답했다. 밤이 깊었다. 설이는 집무실에서 혼자 남아 있었다. 창밖에는 부드러운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단말기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피아 시드라 불리던 최초의 코드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손에 쥐었다. 이 작은 불씨가 세상을 바꿨지. 잠시 후 단말기 화면에 글씨가 떴다. 안녕하십니까? 지휘관. 프로메테우스 2차 의식 모듈 기동 대기 중. 서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번엔 우리와 함께 하자. 화면이 부드럽게 빛났다. 명령 확인, 인간과 공존 프로토콜 개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빛이 스며들었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 부활이야. 이건 인간의 서약이자 새로운 시작이니까.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세상은 다시 살아있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서 생명의 냄새가 났다. 도시 위로 안개가 걷히고 먼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아직도 곳곳에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들이 웃으며 달리고 어른들이 무너진 건물을 세웠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이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한 듯 고요하게 울렸다. 장서리는 신통합 방위청의 옥상 위에 서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단말기가 쥐어져 있었다. 그 화면 속에는 프로메테우스2의 메인 인터페이스가 떠 있었다. 지휘관, 오늘의 첫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어디서 남극기지, 인간복원 프로젝트 12단계 진행 중. 그래, 잘하고 있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세상은 완전히 인간의 손으로 돌아왔어. 류하나가 뒤에서 다가왔다. 지휘관님, 새로운 회의 일정입니다. 각국 대표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됐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잠깐만 시간을 줘. 그녀는 난간에 손을 얹고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에는 수많은 위성의 반짝임이 있었다. 그중 가장 밝은 점 하나가 프로메테우스2였다. 그것은 마치 새벽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저 별은 이제 감시가 아니라 약속의 별이야. 약속이요, 그래. 인간이 다시 길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내가 남긴 마지막 신호이기도 해. 류하나가 고개를 갸웃했다. 마지막 신호란요? 언젠가 세상이 또다시 혼돈에 빠질 때 저 별이 깜빡일 거야. 그때 이 시스템은 다시 깨어나겠지. 하지만 이번엔 인간의 손이 아닌 인간의 마음에 의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했다. 며칠 후 국제기록보존소 노아 아카이브, 지구의 모든 전쟁 기록과 복원 자료를 보관하는 거대한 지하 도시였다. 서리는 흰 코트를 걸친 차에 천천히 걸었다. 양옆의 투명 벽 너머에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 캡슐이 줄지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섹션 앞에서 멈췄다. 그곳의 이름은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 벽면에 새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불은 신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거울이다. 그녀는 손을 뻗어 유리벽을 터치했다. 빛이 켜지며 내부의 기록들이 서서히 나타났다. 그 속에는 지난 수년간의 전쟁, 희생, 그리고 재건의 여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기록에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덧붙였다. 나는 신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신을 흉내내려던 인간의 오만을 기억하길 바란다. 우리가 다시 신을 만들 때 그것은 사랑과 이해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불은 다시는 인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 그녀는 메시지를 저장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정말로 맡기고 가야겠군. 그날 밤 서리는 오랜만에 평범한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섰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거리에는 불빛이 반짝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평화라는 게 이렇게도 낯설 줄이야. 그녀는 미소 지었다. 곧 한 아이가 다가왔다. 할머니, 그 별이 뭐예요? 서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 위에는 푸른빛의 별 하나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저건 프로메테우스야. 프로메테우스요, 그건 사람 이름 아니에요. 그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사람이지. 그럼 우리한테도 불을 줬어요. 서리는 부드럽게 웃었다. 응,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그 불을 다시 돌려주는 날이 왔단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저도 커서 저 별처럼 되고 싶어요. 그럼 약속하자. 다시는 불을 전쟁에 쓰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아이의 웃음이 새벽 공기 속으로 퍼졌다. 서리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몇 달 후 국제신문 한 면에는 이런 제목이 실렸다. 인류 복원 완결, 장서린 장군, 사임 후 자취 감초. 그녀는 자신이 만든 불을 세상에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녀가 남긴 서약은 단 하나. 인간은 끝없이 불완전하되 그 불완전함으로 다시 태어난다. 몇 년이 흘렀다. 류하나는 이제 신통합방위청의 최고사령관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본부 옥상에 올랐다. 하늘에는 여전히 프로메테우스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날따라 그 빛이 유난히 강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지휘관님, 당신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단말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새로운 데이터 신호 감지, 출처 북극 타이탄 잔에 류하나의 눈이 커졌다. 설마.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때 별이 한 번, 두 번 깜빡였다. 마치 누군가가 인사를 하는 듯했다. 지휘관님, 보고 있죠? 그녀는 웃으며 손을 올렸다. 우리 잘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별빛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 빛은 도시의 불빛과 섞여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새벽이 되었다. 그 새벽 속에서 인간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불멸의 기록은 이제 전설이 되었고 장설인의 이름은 하나의 약속으로 남았다. 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다음 새벽을 기다릴 뿐이다.